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회에 힘쓰신 언론인 여러분, 2026년 경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12.3 내란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새 달력을 넘겨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합헌적 방식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이제 내란 단죄의 시계가 빨라질 것입니다. 제가 2차 종합특검 발족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내란 수사, 통일교 등 정교유착 수사는 단 한순간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내란의 뿌리는 윤석열과 정치검찰입니다. 검찰개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 보안수사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폐지되었던 정권 송시주의가 부활하는 것 용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도 끝까지 개혁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법외국제 도입 등 사법개혁의 오랜 과제를 매듭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청사는 내란범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란 청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준비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란 이후의 세상을 설계하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치는 내란의 장부를 끄는 동시에 그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을 세울지를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더 넓고 더 다양한,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탄탄하고 더 평등하게 만드는 제7공화국입니다. 내란 청산의 앞장선 조국혁신당이 내란 이후의 세상 역시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들은 정치가 외면한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을 청년에게 또 넘겼기 때문입니다. 청년 3명 중 1명이 번아웃의 탈진 상태에 놓였고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9세 이하의 청년 3,666명이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치의 반반 속에 3,666개의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위험의 책임을 대외 변수로만 탓할 수 없습니다. 고열 현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라는 염증 반응입니다. 해열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이 가지 않았던 길로 머리와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불평등 의제에 있어서는 논쟁을 피하지도 비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거침없이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4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산 불평등은 삶의 모든 분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약탈적 대출입니다. 빌려줄게, 집을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일으켜 또 집을 삽니다. 이자에 짓눌려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적 파산으로 내몰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역설입니다. 정부 조사에서 수도권 청년의 75%가 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융자가 14조 4천억 원인 반면 주택구입대출은 27조 7천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 구조를 임대주택 우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정부혁신당은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부담이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평수를 갖춘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짓고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100%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합시다. 용산공원은 소수 특권층이 아닌 청년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용산공원은 최대의 공원이 아니라 최고의 청년주택 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넣어 만들어진 용산공원이 그 공원 뷰를 보유하게 되는 주변 아파트의 집값만 높이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용산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0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둘레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전망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구의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주변의 아크로 리버파크, 신반포 2차, 그랑자리를 뛰어넘는 대단지가 될 것입니다. 같은 서초구의 서울지방 조달청 부지에는 약 760호를, 좋은 입지의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부지는 약 1,000호가 가능합니다. 태릉 골프장과 육군 사관학교는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국내 최대 단지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서부 면허 시험장도 이전을 통해 약 1,500호가 가능합니다. 공공부지의 장점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용산공원을 비롯한 일부 부지들에 대해서는 3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부지 비전은 급조한 제안이 아닙니다. 2022년 저의 책 가불 선진국을 통해 일찍이 필요성을 언급했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시금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 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1970년대와 2026년의 안보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동남권의 경제력과 인구는 팽창했습니다.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 송파, 판교벨트와 위례, 성남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공항 기능의 주변 분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전체 44만 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9.7만 호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15만 호는 2029년이 되면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됩니다. 이 밖에 기존 재고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의 12만 호 공급 비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바입니다. 저의 제안대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상당한 실소유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면서 부동산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주택청 설립도 제안합니다. 토지주택은행은 정부와 국민연금, 주택기금 등이 출자하고 국민 리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단계적으로 국가의 토지 보유 비중을 확대하고 거대한 공공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1960년 주택개발청 출범 당시 전체 인구의 9%만 공공주택에 거주했지만 1970년대 35%, 1980년대 67%, 현재는 8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책적 결단과 장기 전략을 통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부동산 문제 해법을 공공성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택점 설립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거복지정책이 부동산 상황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역설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기존의 토지공개념 3법을 재정비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모두 해소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도입 초기 취지에 맞게 환수 비율을 정상화했습니다. 토지는 누구도 생산할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보유된 택지는 제대로 활용되거나 공공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소수의 사적 이익으로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환원되어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추진단이 이달 안으로 출범합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에 많은 국민이 실망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 포항지역구 국회의원의 통화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영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돈 공천을 해왔다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자 돈 공천의 대표적인 악례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이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당내 공천제도 혁신이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돈공천, 줄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기초의원 93%가 거대 양당 소속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제도였다면 구태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지방선거 다인 선거구를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극우 세력과의 담합으로 응원봉 민심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개혁 유지까지 더럽혀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천헌금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개혁에 응답하십시오.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역설했듯이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로 확대해서 다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개혁 5당 합의문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고 돈을 주는 지방정치의 구태를 모조리 차단해서 단호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원내 3당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만드는 권력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정당이라고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느 정당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진보적 개혁 과제를 과감히 제기하고 추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코스피 5천 시대의 그늘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더 안정적인 집, 더 나은 일자리, 더 정의로운 조세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를 비롯한 돌봄,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사회권을 지키고 확대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의 희망 불평등을 재료로 만드는 일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꿈에 가격이 붙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